안녕하세요. 서민 입장에서 재테크 이야기하는 서민테크입니다. 제가 최근 어머니가 3억으로 노후 생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영상을 올렸는데요. 조회수가 평소보다 많이 나왔더라고요. 노후 대비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영상 내용 중 어머님이 4년 만에 2억을 만드셨다고 했었는데 무슨 일 하시는데 그렇게 빨리 돈을 모을 수 있냐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자영업을 하고 계시고 주 7회 근무를 해서 돈 쓸 시간이 없어 돈을 빨리 모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자영업을 하셨지만 돈이 잘 안 벌리다가 저랑 같이 다른 업종으로 동업을 시작해서 늦은 나이에 쏠쏠하게 돈을 버시게 되어 다행히 노후자금 2억을 모으실 수 있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 어머님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제 얘기를 시작해보면 저는 미국 주식 7억, 한국 주식 3천만 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중 4억은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해 배당주에, 나머지 3억은 돈을 불리기 위해 성장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배당주에 투자해놓고 시세 차익을 바라는데 그건 투자 목적과 투자 종목의 성질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슈드 같은 배당주에 투자해놓고 시세 차익이 적은 것 같다고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이 유튜브 영상에 보이는 것 같은데 하락할 땐 덜 떨어지고 배당을 받는 이득은 취하고서 상승할 땐 시세 차익이 적다고 불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저는 배당주는 애초부터 시세 차익을 바라고 투자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좌 수익률이 어떻게 되던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차피 20년 이상 보유할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전체적으로 우하향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마음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XPLR은 원래 배당받기 위해 투자했었는데 기업이 배당 안 주고 성장하는 데 쓰겠다고 입장을 바꾸는 바람에 비자발적으로 성장주에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제 투자 원칙은 계좌 수익률이 마이너스일 때는 추가 매수하고 플러스가 되면 목표 매도가까지 기다리는 것인데 투자 종목 중 XPLR이 마이너스 종목이라 하락하면 추가 매수하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망했다고 하던 차이나 전기차도 요즘 상승 추세라 어느새 수익률이 50% 이상 달성하고 있어요. 원래 저는 중국이란 나라와 2차 전지에 투자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제 영상에 비판하던 사람 덕분에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차이나 전기차 폭락해서 손절한다고 해서 지금 손절할 때가 아니라 매수해야 된다고 영상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망할 나라는 아니고 차이나 전기차도 개별주가 아닌 ETF이기 때문에 상폐될 확률은 적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투자 원칙은 잡주가 아닌 많이 하락했을 때 매수해야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라 주가가 폭락했다고 손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추가 매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영상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니 몇몇 분들이 너는 매수하지 않으면서 왜 남한테는 매수를 하라고 그러냐 라고 하셔서 제가 좋아하는 종목은 아니지만 소액 투자하게 되었고 그 덕분에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세배 레버리지 속들도 마찬가지로 관세로 폭락하여 사람들이 망했다고 했을 때 매수해서 평단을 낮추었고 수익률이 마이너스 50%까지 갔었지만 기다린 결과 플러스로 될 수가 있었죠. 저는 지금까지 하락한 종목을 싸게 매수하여 주식으로 항상 돈을 벌어왔지만 대부분 계좌 수익률이 마이너스 50%까지 찍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 말은 제가 타이밍을 잘 맞춰서 돈 번 것이 아니라 싼 구간에서 꾸준히 매수할 수 있는 용기와 주식을 들고 갈 수 있는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 투자를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즘 또 제2의 디스크라며 AI에 대한 불안감과 악재로 인해 나스닥 분위기가 좋지가 않죠. 제가 투자하고 있는 세배 레버리지 속들도 하루 만에 8%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배짜리 SOXX는 전고점 근처까지 왔는데 세 배짜리 속들은 전고점 대비 50%도 못 올라왔기 때문에 세배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 잘한 거 맞아? 라고 의문이 드실 겁니다. 전고점 기준으로 보면 세 배짜리가 한 배짜리보다 덜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 저점 기준으로 보면 한 배짜리는 67% 상승, 세 배짜리는 270% 상승했기에 3배가 훨씬 더 많이 상승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마 3배짜리를 한 번만 매수하고 폭락했을 때 추가 매수 안 하고 가만히 기다린 사람은 지금 시점에서 보면 돈이 녹았다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3배 레버리지는 역시 장기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보다 더 길게 장기 투자를 해보면 그런 말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3배 레버리지 속슬로 장기 투자를 하면 결국 전고점 $70까지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한배 SOXX는 역사적으로 전고점을 뚫고 신고가를 찍는 상품이기 때문에 3배짜리는 전고점까지는 상승할 수밖에 없을 거고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3배가 한 배보다 더 큰 수익을 얻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이런 투자를 이미 해왔기 때문이죠.
2년 전만 해도 제가 한 배짜리 FNGS와 3배 FNGU로 똑같은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한 배 FNGS는 정고점을 찍었는데 3배 FNGU는 그보다 많이 상승하지 않아 3배는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배짜리가 전고점을 뚫고 신고가를 향해 상승해주면 3배짜리 상승은 더 클 것이기 때문에 결국 3배짜리 장기 투자하면 돈을 더 벌 수밖에 없다고 했었죠. 그 이후 한 배 FNGS는 신고가를 찍으며 우상향했고 3배 FNGU도 전고점을 뚫고 신고가를 갱신해 주었습니다. 저는 저때 3배 FNGU를 핵심 자산을 두고 장기 투자했었기 때문에 500%의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었죠. 만약 한 배짜리 FNGS를 투자했다면 100%대 수익률밖에 얻지 못했을 거예요. 이런 실전 경험이 있으니 3배 레버리지 속수율도 FNGU처럼 전고점 70달러까지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럼 목표 매도가는 70달러로 하면 되냐고요? 그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제가 만약 속술이 저의 핵심 자산 종목이었다면 70달러까지 들고 갈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속술을 팔아 핵심 자산을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현금 보유 목적이라든지 다른 목적으로 쓸 곳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 목표 매도가를 정하셔야 합니다. 근데 매도해서 사용할 곳이 없으면 그냥 70달러까지 가만히 보유하면 되는 것이죠. 저희 어머님도 3배 레버리지 속술이 관세 폭락했을 때 제가 매수하라고 해서 매수가 12달러에 1000만원 정도 매수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그걸 매도해서 다른 데 투자할 곳이 없기 때문에 아마 70달러까지 그냥 보유하라고 할 예정이에요. 저는 속수를 올해 양도세 내기 위해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11월 전에 적당한 수익을 보고 있으면 매도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각자 상황에 맞는 목표 매도가를 정하셔서 그때까지 변동성을 버티고 장기 투자하여 원하는 만큼 수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